시작합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 4.13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전남 동구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를 점검했습니다. 여수시 갑 선거구와 순천시 선거구의 선거 판세와 함께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토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여수시 갑 선거구는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본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의당이 당초 경선을 철회하고 전략 공천까지 간 과정과 이에 따른 후폭풍은 본선에서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국민의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당원 조직과 바닥 정서를 가지고 있던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두 개로 분열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순천시 선거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 표심의 향배가 2강 구도로 이룰지 3강 구도로 이룰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남이 조금 더 국민의당의 우호적인 편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에 따라서 그냥 2강 구도로 갈지 3강으로 갈지가 좀 결정될 것 같고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인 여수시 갑, 순천시 선거구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공통적으로 선거 구민들의 표심만을 겨냥한 지역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적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영역을 넓혀야지 지역 유권자들도 좀 더 성숙한 형태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총선의 레이스 주자들도 이제 하나둘 출발선 앞에 서고 있습니다. 각 당이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후보들이 내놓은 각각의 선거 공약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오늘은 여수시 라 선거구입니다. 이곳 선거구는 여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정치 신인들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서강동과 충무동, 중앙동 등 6개 지역 유권자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여수시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강현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제를 확대하는 한편 청렴한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원도심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이용자 편익을 위해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거점별 보건문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원용규 후보는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실천하는 참된 일꾼을 자처합니다. 지역에 늘어나는 노인소득 증대와 함께 원도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합니다. 도시교통정책 중에 저희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 정책을 우선 첫째 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순종 후보는 남해안 해양 관광수도 건설을 중점으로 원도심 교육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정활동과 오동도로부터 원도심을 관통하는 관광객 동선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천산단에 28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여수 원도심과 여천산단을 연결시키는 관광루트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무소속 김춘식 후보는 구도심 간해 공업 유치와 줄어든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원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 정책 등 지역민과 약속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를 자신합니다. 아이디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특허 대전의 동상자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 의원 보궐선거.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일부 후보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정귀식, 송미숙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정귀식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송미숙 후보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후보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규식 후보는 송 후보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단일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일 지역 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을 찾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경제 현안과 이슈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더불어 경제 콘서트 더 드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콘서트 참석과 관련해 순천 노관규 후보와 여수 갑 송대수, 여수 을 백무현 후보의 사무실을 찾아 후보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13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목포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교수가 목포를 전격 방문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홍걸 연세대 개공 교수가 목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교수의 첫 행보는 목포 지역 원로 인사들과의 만남. 이후 사막도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단결해서 정권 교체로 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홍걸 교수는 더민주의 광주 전남 공동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조상기 후보의 사무소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DJ 정신에 대한 10분간 강연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의미하는 저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며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조상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는 그러나 김홍걸 교수의 행보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 차원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분이 결정할 문제라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DJ의 삼남에 이어 주말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목포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본선 경쟁이 목포에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추진 중인 광주 계림 8구역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선수촌 건설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계림 8구역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협약서 안 의결권은 찬성 51표, 반대 191표, 무효기권 4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협약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맺은 가계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반대는 주민들이 선수촌 아파트라는 장점보다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64억 원의 추가 분담금 논란이 빚어진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향후 리모델링 비용과 금융이자 등을 고려하면 한 가구당 적어도 7,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당 7천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7천만 원 플러스 분양 안 된 것까지 하면 8천만 원 평가받은 사람 맨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선수촌 반대의 한 이유입니다. 조합원 손실에 대한 우리 조합 입장을 전달하고 사용료 인상과 불합리한 협의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23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계림 8구역.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당장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정보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EB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EBS 강사와 현직 교사 등 입시 전문가가 참여해 2017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양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을 다녀온 사람이 검진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염증 환자가 방문한 광양의 한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있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의 전통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오는 5월 6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 개최 50주년을 맞아 삼도 수군의 함성, 지천명의 귀향이라는 주제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3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를 상시 체험 행사로 전환하고 축제 50년을 돌아보는 사진 전시회는 물론 임진왜란 전란사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 조계산 서남사에 600년 서남매가 만개하면서 화사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원통전 담장 뒤편에 650년 수령의 백매화와 각황전 돌담길의 홍매화 등 50여 그루가 최근 개화를 시작해 화사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서남사 서남매는 지난 2007년 11월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 지역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인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혁신허브의 주축인 광양시, 포스코, 상공회의소와 함께 협약을 맺고 참여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자원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지난 2011년 광양시 포스코 상공회의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멀리 안개가 약간 끼어있긴 한데요. 시야 대체로 무난하게 트여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꽤나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도, 대구 3.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구 10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도와 경상도, 전남 동부로는 낮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이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으로는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